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오후 6시 41분. 요즘 굉장히 좀 떡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영상을 좀 빠르게 짧게 올려보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해서 뭐 이더 말할 것도 없고 리플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올라주고 있고 비트 뭐 굉장히 좋고 ETF 자금 빵빵하고 이더리움 자금 미쳤고 말도 안 되죠 지금 사실. 이 모든 어떤 이 시장 상황이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왜냐면은 이제 뭐 물론 비트는 계속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뭐 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몇 달 전까지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더 뭐 1300 앞자리 숫자 13 찍고 여기죠 13 찍고 뭐 14 찍고 이제 이더는 망했나 뭐 비트가 역시 답인가 이제 비트 말고는 답이 없다 알트장은 안 온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결국 돈은 순환으로 돌고 시총이 커지면은 그 시장 안에 있는 다른 시총 낮은 애들도 돈이 결국에는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순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 순리를 여기서 믿냐 뭐 여기서 믿냐 한다라고 하면 물리는 구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믿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도 결국 본전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 이거는 시간 문제이고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비단 이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트들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말했든 누가 말했든 그러니까 그 누가 됐든 그냥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뭔가 선동당하지 말고 저도 항상 선동당하거든요. 누가 말하면은 왠지 좀 일리 있어 보이고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걸 떼고 생각해서 보면은 그냥 뭔가 단순하고 그냥 그런 원리, 법칙, 순리 이런 것들로 좀 돌아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본주의가 이런 돈들이 이제 흘러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단순한 시장인데 그 상황 때문에 뭔가 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일단은 지금 좀 장이 굉장히 좋죠. 어제도 뭐 이더 계속 올라갔고 뭐 ETF 자금 미쳤고 비트로도 뭐 1빌리언 저번에 연속으로 찍더니 또 800밀리언 찍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피델리티 아크 이런 얘들은 진짜 뭐 단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부 물량은.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으로 긁히는 물량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량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건 요 블랙록 거죠. 블랙록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금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블랙록 많이 들었지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아는 것과 내가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얘네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래서 얘네들이 최대 뭐야 세계 최대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얘들인가 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그냥 아예 어나더 레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모아 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또 장외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시장으로 막 들어오면은 막 올라가고 또 막 내려가고 막 조정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 매물대 구간도 굉장히 좀 약한 상태로 뭐 상승을 한다든지 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장외 물량이기 때문에 요 지금 장외 물량이 들어오는 가격 구간대가 이제 좀 많이 들어오는 구간대가 요 지금 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다음 한 단계 넘어가는 이제 박스 채널
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지지가 되겠죠. 저 물량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한.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이 매우 좋다, 매우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복사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웬만한 코인들 다 좋았고 저점 대비 다 좋았고, 물론 이제 알트들은 옛날에 샀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많이 물려 있고 그럴 텐데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해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뭐 시장에 자금이 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시 신고점을 찍는 어떤 상승을 보여준다, 요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요 시점 언제 샀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내가 좋은 코인들, 펀더멘탈 괜찮은 애들, 그리고 이제 어떤 매크로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코인들만 잘 모아왔다면, 모아간다면 그런 얘들은 신고점을 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접근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얘네들은 시총이 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을 거야. 나는 좀 시총 낮은 얘들 위주로 사야지. 요런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오히려 제일 잘 갔고요. 물론 이런 저점 대비 단기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알트들이 훨씬 더 수익률은 단기 모멘텀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뭔가 그렇게 정답만을 찾아서 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찍었던 시점 이후로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 W 이 차트에서 이 첫 번째 W 바닥과 두 번째 꼭지점이 굉장히 아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날개가 팍 펼쳐지는 애들, 이 굉장히 좀 좋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W죠. 근데 바닥 한참 위, 그리고 팍 펼쳐지는 요런 애들이 오히려 훨씬 좋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대비 좋긴 했어요. 한번 요게. 근데 이제 아직 좀 펼쳐지지 못하고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 괜찮은데 조금 이 순환의 시간이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얘들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리플 오르고 이더 오르고 뭐 비트코인도 뭐 큰 조정 없이 이렇게 잘 가져가는 횡보만 해줘도 알트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차례대로 결국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런 장세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지금 이거 또 두 자릿수 이렇게 상승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 마음이 이런 애들 쫓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이미 포지션 구축 끝나 있는 상태여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단타 자금이라든지 뭐 선물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이제 적어도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미 포지션 구축이 끝나 있어야 돼. 이미 여기나 뭐 여기는 너무 바닥이니까 뭐 여기든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 수익을 보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리플도 뭐 마찬가지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까지 한 6% 남았나요? 1, 2, 3, 4, 5. 한 5%도 안 남았네요, 얘는. 엄청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 비트가 계속 이제 최근까지 신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강세장에서는, 알트 장세에서는 결국 따라가거든요, 이거를 신고점을.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 먼저 신고점을 찍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빠를수록 강할수록 이제 다음 추 조정상이 분명히 또 올 텐데, 그때 이런 애들 사면 좋다. 뭐 리플을 굳이 꼽는 건 아닙니다. 저 리플은 돈이 잘 안 가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켓캡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사실상 비트 말고 신고점 찍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리플이 지금 거의 한 5% 정도 남겨뒀고 이도도 한참 멀었고 사실 이도도 지금 거의 1000불은 더 가야 신고점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멀었어 다들.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 정도? 하이퍼리퀴드도 한참 랠리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순환매라는 게 뭐 다 같이 오르기는 해. 그 안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같이 끌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먼저 쌌다가 그 다음 바톤 이어받고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순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조금 쉬고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신고점을 찍은 얘는 하이퍼리퀴드 말고는 제가 딱히 안 보이긴 하거든요. 아쉬운 건 또 하이퍼리퀴드는 바이낸스에 없죠. 바이낸스에서 아무래도 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물 상장은 아마 거의 안 해줄 겁니다. 절대 안 해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리플 만약에 신고점 찍으면은 먼저 찍겠죠. 그리고 뭐 이도도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일주일 안에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스텔라 같은 경우 좀 고점이 멀었어요. 스텔라는 오히려 좀 고점이 한참 많이 남았고 거의 요 꼬리로 치면은 진짜 뭐 한 70% 60% 70%는 더 가야 신고점이죠. 근데 어쨌든 리플 가니까 아슨스리 쓴은 빠졌고 아 쓴스 아스리 에이다 스텔라 리플 요렇게 세 개가 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오늘 되게 괜찮죠. 리플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다도 지금 쭉쭉 4월 이후 4월이 아니죠. 4월 말고 4월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6월 저번 달 저점 이후로 전고점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페어링 되는 애들도 같이 이렇게 좀 짝짓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솔라나도 요 며칠 지지부진하더니 역시나 결국은 순서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막 얘가 안 가면, 그러니까 쟤네들 잘 가. 근데 얘가 안 가. 근데 딱 봐도 얘가 막 이상한 얘는 아니야. 솔라나 얼마나 좋아요. 뭐 지금 뭐 저기 뭐야. ETF도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얼마나 펀더멘털 강하고 시장에 선택 받았고 시총 뭐 10위권 아니고 근데 솔라나가 최근 요 며칠 안 간다고 해서 아 뭐야 그러면 솔라나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최근에 이제 뭐 솔라나가 뭐 물론 요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었고 조정이 많이 나왔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솔라나는 조금 순서가 밀렸구나. 밀렸구나. 좀 더 기다리면 오르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요거 갖다가 이제 홀라당 팔아가지고 뭐 딴 걸 한다든지. 물론 이제 사서 이득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기를 하시면은 요 알트 불장에서 진짜 또 이제 시간이 좀 지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돼요. 수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먼저 갔었죠. 세이도 이제 먼저 여기서 질러줬었고 여기에서 그리고 수위도 먼저 질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박스권에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이 이번에 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플, 이더 이런 게 순사적으로 결국 타이밍이 다른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ETF 자금은 말도 안 되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요거 매일매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ETF 요게 출시되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점심쯤 되면 이제 다 기록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좀 감각적인 것들을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한번 쭉 보고 요 차트적인 거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 영상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점점 말이 많아지네요. 일단 비트 이더 너무 좋고 리플이 사실 저번 사이클에서는 거의
그냥 망했었죠. 뭐 망한 거랑 다름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사이클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이렇게 올라왔었고 여기가 지금 요런 상태고 지금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번 사이클에서는 리플이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요거를 진짜 뭐 진짜 3년 3년 넘는 시간을 진짜 동굴에 갇혀가지고 혼자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게 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멋있다? 멋있는 느낌도 나고 아 요거로 수익 내신 분들은 진짜 리스펙입니다. 나름 종교화 됐었던 구간이 있었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고집 부리는 건 사실 좀 조금 그래 보였긴 한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잘 됐고 신고점에 가장 근접한 알트코인이 됐으니까 오히려 그렇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한 800이 아니죠. 4800이었구나. 4200인 줄 알았네. 4200은 요 최근이 4200이었고 저번 직전 사이클이 48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트 이더 비트 차트로 보면은 요게 지금 요렇게는 못 갈 거예요. 요 수준까지는 못 갈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여기가 21년이잖아요. 근데 21년 수준에서는 리플이 약했단 말이야. 시총 높은 알트들이 약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이번에 리플이 강하죠. 리플도 강하고 뭐 다른 애들이 강한 만큼 이더 비트 차트로 봤을 때 이더가 상대적으로 리플의 파이를 이제 좀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 시총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못 갈 수 있고 대략 뭐 한 0.05까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 수준에서는 물론 여길 뚫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리플 이런 애들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구조니까 될지 모른다. 직전 사이클과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리플이 이제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건 힘들 수 있다. 다만 알트로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리면 요걸 또 도달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0.05달러만 간다고 해도 지금 비트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6,000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5,900달러? 그러면은 아직도 뭐 거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봉 쫙쫙 뽑으면서 뭐 6,000달러 가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 중간에 분명히 조정이 있겠죠. 가는 만큼 높게 조정 없이 뽑아내는 만큼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엄청 크게 뽑아내는 건데 이게 크게 뽑아내는 만큼 조정 없는 만큼 이제 추 올 조정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몇 번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시 뭐 가면 굉장히 베스트긴 하지만은 이제 부작용이 커진다. 조정 없이 가는 만큼 부작용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잔잔하게 천천히 좀 가는 걸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불장에서는 다 저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도 이더가 이번 사이클 저번 사이클까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장 좋을 때나 매매하는 형태를 좀 치고 빠졌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들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돼가지고 좀 있는데 좀 쭉 들고 가보지 않을까 이더는 뭐 이더가 막 물량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좀 들고 가볼 것 같고 솔라나 뭐 이더 솔라나 전 요런 애를 좋아합니다. 약간 플랫폼인데 레이어 1인데 생태계가 나름 잘 돌아가거나 뭔가 기대가 좀 있는 유망주인 얘들 좋아하고 뭐 트론은 뭐 굳이 들고 가진 않을 것 같고 에이다도 제가 썩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플이 잘 가는 만큼 에이다도 뭐 잘 가겠죠. 하이퍼리퀴드도 좀 욕심은 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얘를 이제 에어드랍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봤잖아요. 막 1달러, 2달러 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손이 안 가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얘도 하이퍼리퀴드 만약에 나중에 조정 구간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무조건 담아갈 것 같아요. 하이퍼리퀴드. 근데 이제 뭐 이런 얘들은 조정 와도 안 담겠죠. 제가 닮을 만한 얘들은 비트 이더, 솔라나, 하이퍼리퀴드
수위. 저는 수위를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위를 좀 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헤데라라든지 저번에 뭐야 걔 어딨어 알고랜드 요런 얘들도 사실 이제 업비트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알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잘 갔던 게 ETF 승인 기대감 요런 쪽으로도 좀 많이 같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레이어 1이고 좀 약간 미국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들도 이제 ETF 지금 시장 자체가 ETF로 사실 ETF 자금으로 올려지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큰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ETF 기대감이 있는 알트들이 또 분명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얘들을 봤을 때 후보군을 이렇게 추렸을 때 딱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뭐 비트코인 캐시를 ETF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고 이런 애들은 일단은 레이어 1 그리고 시장 조작 없는 얘들 이런 얘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 좀 수혜를 먼저 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좀 눈길이 가는 얘들은 많은데 저도 예전에 뭐 한 17년 18년까지는 막 다이소 많이 했어요. 막 이 코인 사고 저 코인 사고 들리죠? 하여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21년 사이클 때부터는 확실한 얘들 위주로 좀 집중 그러니까 진짜 많아도 한 3, 4개? 5개 넘지 않는 좀 그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좀 저한테도 편하고 뭔가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도 대처하기도 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 ETF 얘기 조금 더 하자면은 이게 지금 비트랑 그러니까 비트가 조금 더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더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액수가.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비트가 뭐 대마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가장 그 1등이니까 당연히 비트로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뭐 이더는 조금 더 덜 들어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기준점을 비트로 잡으면요. 이더는 비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랑 이더 시총이 좀 많이 좁혀졌죠. 최근에 이더가 많이 올라와서. 근데 어, 한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거의 8배가 차이 났거든요. 시총 7, 8배? 지금은 한 6배 정도 되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같은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숫자로만 접근해봅시다. 같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 기준으로 잡으면 이더는 그거보다 6배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엇비슷한 비트랑 이더랑 엇비슷한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다? 라고 하면은 그 뭐야 이더한테는 그 6배의 압축력을 응축을 한 에너지 그 돈의 자금을 들이미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비트에 대입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자금이라는 거죠. 이더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단순 치환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사실 기존까지 이제 이더로 들어온 자금들이 요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뭐 8배라고 치면 비트랑 어느 정도 그게 레벨이 맞았거든요. 왜냐면은 이더에 뭐 한 50 들어와. 그러면은 비트에 들어오는 게 한 200, 300이면 대충 얼추 뭐 5, 6배 되니까 그게 이제 시총 대비 그것과 비례한 어떤 ETF 자금 유입량이 이게 키맞춤이 됐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더 쪽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맞춰버리는 키맞춤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비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더한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비트 기준으로 거의 3빌리언, 4빌리언이 들어온 수준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단순 수치화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로도 들어왔구나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추후에 알트코인 ETF, 단일 ETF로 만약에 승인이 나서 상품이 출시돼서 자금이 들어온다? 와, 그거는 진짜 너무 좀 기대가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해당되는 알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더 이렇게 가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은 비트랑 이더는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에 이제 상품 있었잖아, 신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익절하는 과정에서 초반 승인되고 이제 초반 저기가 막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퍼포먼스가. 근데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알트들이 출시되자마자 이제 유입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요런 그림은 무조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를 요게 뭐냐면은 김프 차트거든요. 김프 차트. 지금 환율이 좀 다시 오르고 있어가지고 김프가 역프가 또 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에 상승하면서 동시에 환율이 올라버려. 그러면은 이제 역프가 좀 낍니다. 그 구조상. 그래가지고 거의 2%대로 끼고 있는데 어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뭐 과열은 아니긴 해요. 이제 통상 이제 김프가 더 껴야 좀 과열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로 보면은 확실히 깨졌습니다. 트뷰로 봤을 때 아까 켜놨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제 도미넌스를 봤을 때 이제 저점 도미넌스에서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좀 강하게 깨진 느낌이고, 이게 확 깨졌죠. 이더랑 뭐 리플 이렇게 같이 후드려 패니까 뭐 비트 도미넌스 그냥 이제 깨진 거고.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 이게 깨진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 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능성이 이제 여기 때도 사실 이렇게 한번 깨지고, 이게 여기 사실 진짜 강하게 졌었거든요. 요게 이제 24년 11월 트럼프 당선되고 알트코인들 막 난리 났을 때죠.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2달이었거든요. 요 구간이 2달이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요런 그림은 뭐 안 나왔으면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쭉 떨어졌다가 뭐 다시 추세설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좀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요때랑 좀 시장 분위기도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2달 정도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지금 7월이니까 한 9월 8월 말에서 9월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익절을 하더라도 9월 중순 전으로 한 번 정도 저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일단 물론 그때 시장 상황을 가서 봐야 알겠지만은.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김프 차트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시장의 어떤 그런 열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요것도 한번 투비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김프죠. 이거 20년도 사이클부터. 그래서 김프 차트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긴 해요. 시장 분위기나 이런 상황들, 어떤 이슈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김프가 튀는 구간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저기 피레침 쏘는 구간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 딱 요 정도거든요. 그죠? 내지 여기 내지 여기. 그래서 이 정도로 대충 표시를 한다 해.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도달하는 이벤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되거든요. 쫙 펼쳐놓고 보면은 자 20년 요거부터 일단 김프가 튀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강세장에서 시장의 열기가 붙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김프가 확 붙는 구간,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김프 이렇게 튀는 구간 20%까지 튀었네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월.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이게 데이터화 돼 있어야 돼요. 20년 3월 여기가 여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급락이 나오면서 비트 차트로 한번 보면서 같이 할까요? 저기 뭐야, 갑자기 좀 강의가 됐는데 여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골이 작지만 요때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마이너스 70%였죠. 마이너스 60% 한 달 만에 비트가 마이너스 60%면은 뭐 알트는 뭐 말 안 해도 저기 된 수준이었고, 그래서 여기가 방금 그 구간, 그리고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였었죠. 근데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와, 약간 옆으로도 살짝 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김프가 쫙 붙는 거죠. 여기가 이제 완전 과열되는 시장.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요 피레침이 또 뭐예요? 21년 5월 퀴즈. 여기 석가빔이죠, 석가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붙다가 강세 붙다가 여기죠, 여기 요 구간,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매도가 나오고, 여기서도 거의 뭐 비트가 마이너스 50%를 찍어버리죠. 2주 만에. 그러니까 알트는 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뭐 70% 80% 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세장, 후반전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김 조금 빠지다가 김 다시 올리다가 이제 여기 어디죠? 여기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헝다. 21년 9월이 헝다가 추석 때였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데 여기 잠깐 빠졌었던 구간 있잖아요. 여기가 9월인데 이때 당시에 그때 뭐 중국 뭐 머시기 하면서 헝다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 말고도 전체 매크로 시장이 좀 빠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거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튀는 구간이 다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21년 12월 이 구간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11월쯤에 이제 11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이 되면서 중간에 피레침 쏘는 하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클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대략 이제 사이클이 끝났죠. 그리고 요 다음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도 하락이 많이 나오죠. 여기 어디에요? 22년 5월? 여기가 루나, 기억나시죠? 5월 루나 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피레침 쐈던 구간이 11월에 또 있네요. 여기는 어디죠? 11월에 22년 11월 여기 FTX 파산, FTX 그 거래소 터진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23년 8월이 그거다. FTX가 그때 여기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막 올라가다가 FTX가 그거 한다 그랬어요. 뭐 자금 매각한다? 뭐 그랬었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거였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여프.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여프가 좀 강하게 낍니다. 여러분.
여기가 ETF 승인되고 나서 쏠 때예요. 그죠? 23년 10월. 그러면서 이제 여프가 오히려 끼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김프가 슬슬 붙죠. 요 기울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프 하고 나서 기울기, 여프 하고 나서 살짝 은근슬쩍 기울기. 여기랑 달라요. 요 구간이랑 기울기 붙이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과열 장세였죠. 그때 23년 말부터 24년 1분기까지 해서 과열 장세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어때요? 조정 나왔었던 구간. 조정 나왔었던 구간이고, 여기가 또 어디입니까? 24년 8월. 여기 어디에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거를 뭐 영상 찍기 전에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요. 전 머리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시장을 계속 봤으니까. 이게 뭐 약간 잘난 척이 아니라, 그냥 이게 머리에 있으면은 진짜 시장을 잘 관찰하고 따라왔구나, 이게 되는 거고, 아,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인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8월 같은 경우는 엔캐리죠. 엔캐리가 있었고, 그 요 하락, 여기 요 여프가 이례적으로 진짜 15% 낀 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거의 20% 가까이 꼈었죠. 이게 표기된 게 이 정도고, 그때 실질 여프가 20%뭐 거의 넘게 꼈었을걸요. 여기가 윤석열 계엄. 여기가 진짜 땡큐였죠. 땡큐 서머치. 진짜 말도 안 되는 땡큐 구간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연초,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트럼프 당선되고 김프 꼈던 구간.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역부 구간. 이 사이클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시장을 김프 차트 하나로 해석을 했어요. 느껴지시죠?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전체적인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요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위기도 되게 요때랑 유사하고, 요때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패턴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올리고, 올리는 형태로 김프가 끼겠죠. 과열되면 뭐 끼겠고, 이제서야 이제 뭐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으로 신고점을 찍었으니까, 뭐 달러 이슈 때문에, 원 달러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뭐 기사에서 나오고 뭐 하고 하면 이제 대중들 유입될 거고, 하다 보면 또 김프 이렇게 붙을 거고, 붙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또 세게 붙은 이런 김프 구간이 나올 거고, 요때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김프 매매하면 되고, 김프 매매 또 엄청 쉬워졌잖아요. 업비트랑 비썸의 테더가 있기 때문에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현금화 잘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장 구간에서 김프 계속 먹는 매매만 해도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사이클 만약에 온다, 올 때쯤 되면은 여프가 또 낄 텐데, 그때 또 여프 세일 받고 매집해 두면서 다시 또 먹고, 준비하고 먹고, 이런 거 반복하는 게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돈 버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말로 하면 쉽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시장은 계속 요 앞 구간에도 있잖아요. 요 21년 요게 없긴 하지만 17년 없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우리는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 뭐 변수 없으면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일주일에 2번 올려주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요정도 마무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조정은 또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상승에 또 너무 취해있지 마시고, 익절은 항상 준비해 두시면서 플랜 짜두시고, 저도 나름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요 1번 시나리오대로 오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물론 이게 변수는 있겠죠. 다른 어떤
돌발 상황도 생기고 2번으로 오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3번으로 오면 저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뭐 시대라든지 시대의 종류, 시대 형태 내지는 뭐 그런 것들 좀 상황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내지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준비 잘해가지고 진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